매서운 바람에 취업 시장까지 불어오는 한파. 왜 나만 안 되는 걸까? 겨울밤을 휘놓은 별들처럼 빛나는 예비 신입사원들에게 2018년 취업 성공의 길로 썰매를 끌어줄 취업 컨설팅계 넘버원 루돌프들이 크리스마스의 기적을 선사합니다. 기업이 놓친 원석 발굴을 위한 패자부활전. 합격 기쁨의 종소리로 마음까지 따뜻하게 채워줄 한국직업방송에서 준비한 성공 취업을 위한 선물 한 보따리. 잡정보센터 겨울방학 특집 왜 떨어졌나 시즌 3 지금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성공 취업의 시작 잡정보센터의 김순재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송입니다. 자, 겨울방학이 다가오면서 그 취업 스터디를 좀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실제로 들어가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네, 그런데요. 이 취업 스터디도 정말 잘 알아보고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야 여기서도 또 하더라고요. 피해 사례가 속출한다고 하네요. 네. 네. 학생들끼리 뭐 취업 준비생들끼리 하는 건데 무슨 피해 사례가 있어 하겠지만 네. 실제 있었죠. 그렇습니다. 유명한 취업 스터디는 뭐 시험도 보고 또 스펙을 이렇게 공정하지 않게 이렇게 맞아요. 거쳐가지고 네. 또 들어가는 것도 있고요. 어떤 점에는 또 취업 컨설턴트가 그 스터디를 조종을 해서요. 또 원하지 않는 컨설팅 비용을 내는 돈까지 내야 이런 사례까지 또 발생을 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물리적 비용은 좀 그렇다 쳐도 이게 자기네들끼리 아직 안 들어간 상태에서 거기서도 또 경쟁을 해야 돼요. 자기감 네. 들게 하는 거는 진짜 못된 짓인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이거 아주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렇습니다. 세상에 믿지 못할 게 이렇게 많아지다 보니까 참 개탄스럽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취준생들을 현혹해서도 안 되고 또 현혹돼서도 안 되겠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죠? 저희 잡정보센터 잡정센터와 신청해야죠. 함께 하시기 바라면서 네. 믿고 따라오시면 여러분의 합격 성공이 눈앞에 놓여 있습니다. 오늘 순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고구마 100만 개를 먹은 것 같은 답답하고 막막한 취업의 길. 지원한 기업에서는 당신 탈락하셨어요 라고만 해주시고 네. 왜 떨어졌는지는 얘기도 해주지 않는 이 막막한 현실입니다. 맞습니다. 정말 추측만 무성했잖아요. 그 추측의 시원한 사이다 같은 시간을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탈락 원인을 밝혀드리고 또 상반기 공채 합격의 길까지 쭉 밝혀드립니다. 왜 떨어졌나 시즌 3 시간입니다. 네, 자 목요일은 오늘은 앞으로 2018 상반기 공채를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계획과 전략을 세워보는 토탈 컨설팅 시간인데요. 네. 주인공인 지다은 학생, 굉장히 낯을 많이 가렸던 사흘 동안 낯만 가리고 이제 집으로 가신 건데 전공시험 일정이 좀 변경돼가지고요. 네. 부득이하게 오늘 방송에 참여를 못했다고 합니다. 지금 아마 TV를 보고 계실지 아닐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본다는 가정하에 저희가 또 열심히 좋은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10시부터 시험 시작이라고 했는데 안 되는군요. 시험 시작이어서. 네, 지금 시험 잘 치르고 있길 바라겠습니다. 시험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예. 자, 오늘 방송 내용은 유튜브나 네이버에서 검색해서 영상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해서 취업 전략 세우는데 잘 활용하시길 바라고요. 그렇습니다. 다은 학생에게 취업 성공의 길을 제시해줄 세 분의 전문가 모셨습니다. 네. 세계 박창규 강사님부터 소개해드릴게요. 어서 오세요.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 자주 뵙네요. 네, 그런데 화요일, 수요일 어떻게 보내셨어요? 예. 좀 힘이 빠져 보이시네요. 아까 화이팅 어디 넘치셨는데. 있었어요? 송년회 주간이잖아요. 요즘 송년회 주간이라서 몸속에 이제 알코올이 흐르고 계시군요.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늘 바쁜 창규 쌤이고요. 예, 말을 다음으로는 좀 시켜드리지 않겠습니다. 네, 취업 예. 컨설팅계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들어보니까 콜미 TJ라는 스스로 회사를 설립했다가 지금 세계 스카웃이 되셨습니다. 콜미티제이가 안 돼서인지 뭔지 모셨습니다. 모르겠지만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콜미티제이는 어떻게 된 거예요? 예. 콜미티제이도 운영하고 있고요. 네. 이제 세계에서도 이제 강사로서 활동을 좀 할 예정입니다. 네, 너무 욕심내는 거 아니에요? 축하드립니다. 네네. 저 뭐 아직 젊으니까요. 열심히 뛰어야겠죠. 알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번 주 가장 직업 방송을 많이 찾아오신 분이 이분. 저희랑 어제도 안 계셨지만 네네. 어제 뵀는데 성공 취업 엑스파일도 촬영하시고 어떻게 보면 거의 보면 직업 방송에 틀면 그냥 나오시더라고요. 수도꼭지 같은 존재다. 이게 틀면 나오는. 네네. 예. 3일 연속 계속 스튜디오에 나오고 계신다고요. 어서 오세요. 직업이 방송인이십니까? 그런 것 같아요. 오늘 올라오는데 저기 성공취업 엑스파일 또
조 PD님 만나셨는데 네. 강사님은 직원 같아요 하시더라고요. 또 이렇게 또 계속 불러주시면 또 자주 나와야죠. 그러게. 네. 우리 또 상규 쌤과 우리 또 저기 철훈 쌤이 그 경상도와 전라도 쪽 고향이셔갖고 굉장히 중간중간 구수한 이 또 사투리 덕담도 저희가 들을 네네, 수 있기 화개장터네요. 때문에 네. 아주 그냥 재밌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화개장터의 마음으로 예.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은 학생을 다 한 번씩 만나 보셔가지고 방송에서 실시간 컨설팅을 이 세 분께서 해주신 건데 네. 일단 세 분이 보실 때 장점은 어떤 것이었는지를 한 분 한 분께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박창규 대표님부터 지다은 학생은 이게 장점이었다 말씀해 주시죠. 다은이, 우리 다은이 있는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네, 장점 못 찾았습니다. 그래요? 네, 장점을 못 찾았어요. 첫날에 오죽했겠어요. 예. 왜냐면 제가 첫 방송 월요일 날 말씀드린 것처럼 다은이는 기존에 영업 마케팅 직무로 포커스를 잡아놓고 취업 준비를 했던 케이스고 전공은 유아교육이고 특히나 유통산업 분야로 접근을 하다 보니까 그렇죠. 당연히 자기 전공을 배제하고 진로 직무 방향성을 찾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장점을 찾는다는 건 조금 어려웠고요. 단지 그냥 장점이라는 건 다은이가 학교 생활하면서 그리고 취업 준비하면서 다양한 대외 활동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거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내가 움직여 봤기 때문에 뭐가 정답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좀 찾았던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고 월요일 날 제가 다은이의 어떠한 미래 직업군 진로 직무 방향성을 확 틀어버렸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조금 더 커리어 분석이나 역량 진단을 통해서 다은이의 어떤 장점을 끌어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래요. 다은 학생은 제 방송 보고 계시다면 이 점을 꼭 생각을 다시 한번 상기하시고요. 철훈 쌤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어제 같이 면접하셨기 때문에 네. 면접 때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네. 장점은 뭔 것 같아요? 다은 학생의 장점은 제가 보기에는 긍정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긍정. 잘 받아들이는 그러한 긍정이 너무 잘 다은 학생들- 받아들이죠. 네, 너무 잘 받아서 좀 네, 다르긴 하지만 스펀지. 그래도 그런 긍정성이 가장 좋은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리 컨설턴트들이 얘기해주는 부분들을 잘 흡수하는 이제 그런 부분들도 이제 가장 좋은 장점이라 생각이 들어서 또 좀 회사 융화될 그룹도- 수 있는 그렇죠. 회사에 네, 대해서 그런 그렇다고 장점도.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요. 또 택준 우리 쌤 말씀도 택준 쌤. 들어볼까요? 어떤 네, 그 두 분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방송에선 사실 그 다은 학생이 굉장히 소극적이고 좀 낯을 가리는 낯을 가렸죠. 네, 모습들을 보였는데 저는 좀 놀랐던 게 이제 방송 끝나고 나서 저한테 이제 조용히 와갖고 그 오늘 했던 대본을 좀 달라고 하더라고요. 네. 대본을 갖고 가고 싶다 그래서 방송 보면 되지 않냐라고 얘기했더니 방송이 아니라 여기 선생님이 이렇게 그 코멘트에 써놓으신 이걸 내가 보고 싶다, 보면서 기억하고 싶다라고 서브 얘기를 해서 노트를 저기 달라고 그런 모습들을 했군요. 예. 봤을 때는 이제 굉장히 편하게 웃고 있었지만 본인의 챙길 건 챙길 줄 아는 그런 적극적인 모습도 분명히 있었다라고 좀 보여졌습니다. 어눌한 외유 것 같. 내강이네요. 이게 되게 네네네네. 어떻게 보면 네. 좀 오해될 수 있는데 어눌한 것 같았지만 챙길 건 뒤로 챙길 건 이속은 챙겨가는. 오. 그래서 오늘 안 나오는 거 아니에요? 어쨌든 서브노트를 가져간 네. 그 다은 학생의 장점을 들어봤습니다. 네. 뭐좀 긍정적인 면이 있다. 그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네. 자, 그럼 이번에는 이속을 차릴 줄 안다. 약점. 이런 정도. 약점이 좀 약점 내가 볼 뭘까? 때는 아까 장점이 없다기 때문에 네. 박창규 대표께서 아주 우수수 나올 것 같은데 먼저 한 말씀해 주시죠. 예. 이 누군가를 평가한다라는 건 참 웃긴 얘기죠. 저희 네. 그런 거 따지지 말자고요. 네. 그냥 합시다. 예. 다은이는요, 제가 그날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전형적인 카멜레온 스타일입니다. 카멜레오. 뭐든지 열심히 하려고 해요. 뭐든지 잘하려고 노력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저것 이제 우리 박철훈 이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저것 흡수 잘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색깔이 없죠. 어떤 일이든 다 선택과 시키면 집중이 필요한 그렇죠. 거예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상황인데 그냥 이것저것 다 받아들여서 뭔가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걸 못 만들어내죠. 그러다 보니까 본인 스스로의 어떤 미래 직업군 설계하는 게 잘 안 되는 게 그래서 저희가 단점이죠. 음식에 비교하자면 그 전찌개라는 게 있어요. 있어요. 아시죠? 명절 이것도 아니고 지나고요? 저것도 명절 아니고. 지나고 다 때려 넣어서 맞아요. 끓이는 그 예, 찌개인데 맞아요. 예. 그 찌개가 맛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제가 볼 때는 그게 단점일 수도 있지만 장점으로 좀 승화될 길은 없을까요? 저는 조금 다르게 봅니다. 다르게 봅니다. 왜냐하면 기업에서 인재를 채용하는 목적은요, 우리 기업이 영리를 추구해야 되니까 우리 회사에 돈을 벌어줘야 돼요. 돈을 벌어줘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뭐 공기업도 그렇고 비영리 기관도 그렇고요, 예산회계와 비예산회계가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회사에서는 기업에서는 이제 영리 추구의 목적이다 보니까 조금 특징적인 어떤 색깔을 가진 게 이제 중요하죠. 그게 그렇죠. 학교 다녔을 때 내가 교과 과목의 성취도도 판단이 내릴 수가 있고 본인의 성격이라든지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뭐 제가 다은이랑 이날 방송하고 잠깐 대기실에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봤었는데 전형적인 이제 카멜레온 스타일이니까 본인이 조금 잘할 수 있는 걸 끌고 나가는 게 지금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좁혀야 생각인 된다. 거죠.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철훈 쌤은 어떤 생각하셨습니까? 어제 다은이랑 이제 모임인접 하면서 가장 느꼈던 점이
장점이 되는 것도 이제 단점이 될 수가 있거든요. 아까 긍정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무한 긍정은 네. 이제 단점이 될 수가 있거든요. 어제도 제가 이 모의 분접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너무 긍정성을 내비치니까 이 인사 담당자들이 이제 내려까는 그러한 멘트를 할 수도 있다 이런 부분을 얘기했었는데 바로 인정을 하더라고요. 그거를 또 그래서 그러니까요. 좀 아까 좀 반발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반발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거쳐야 되는 그러한 단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요. 좀 더 그러니까 고민을 그럴 수 있어요. 너무 긍정을 해버리면 쉽게 수용을 해버리면은 고민을 하고 있지 않다는 또 오해를 네.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 조금 신경을 쓰면 좋을 것 같고. 네. 택준 쌤은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네, 저는 그 다은 학생이 갖고 있는 정량적인 이제 스펙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뭐 학교와 이제 전공이 이제 취업에 굉장히 좀 유리한 편은 아니죠.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학점이나 외국어 점수 같은 경우에도 사실 높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경쟁력이 좀 다소 떨어질 수 있다는 부분은 그걸 어떻게 이제 보완할지에 대해서는 다은 학생이 좀 충분히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자, 이제 강점과 약점까지 좀 들어봤는데요. 그렇다면 이거에 맞춰서 취업 전략을 좀 짜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우선 교육적으로 창규쌤이 확 틀어주시기는 했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신다면. 그렇죠. 뭐 다은이한테 그날 전공을 버리지 말자. 이건 네. 뭐 우리 다은이뿐만 아니라 많은 청년들한테 제가 제안하는 내용인데 뭐 전공과 내가 기존에 쌓았던 내용들 그리고 혹시나 필요하다라면 뭐 정부 교육 과정들을 좀 통해서 콜라보레이션을 내면 충분히 취업 전략이 나올 수가 있는데요. 다은이 같은 경우는 첫 번째 전략은 교복사입니다. 교육복지사. 예, 아무래도 네. 이제 여학생이다 보니까 나중에 미래 직업군도 같이 생각을 해야 되니 조금 전문 직업군으로 끌고 간다라면 교육복지사와 같은 이런 쪽으로 해서 공기업이라든지 이쪽으로 접근할 수 있는 케이스가 하나가 그럼 따로 있고요. 자격증 따야 되는 거예요? 교복사 시험이 있어요. 네. 시험에 하면 뭐 웬만하면 거의 다 배치가 다 되거든요. 교육청 산하로 해서. 그래서 교육복지사 같은 경우도 하나의 길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청소년 회관이라든지 수련원 이런 쪽도 하나의 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여학생이다 보니까 안정적인 케이스로 네. 끌고 가는 게 맞거든요. 그리고 이런 식에 들어가면 처음부터 뭐 교재 개발을 한다라는 건 솔직히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제일 우리 다은이가 할 수 있는 일은 사업기획 운영 부서에서 아무래도 PM이라든지 아니면 그렇게 PM 역할을 하다 보면 마케팅 전략 기획도 배울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그런 일들 활동을 많이 하다 보면 교육 콘텐츠 개발도 같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그 한 2013년도, 14년도에 제가 대구에 있는 북구 청소년 회관에서 제가 같이 이런 프로젝트를 한 적이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보면 그게 PM 담당하시는 이제 연구원이라든지 매니저들이 있어요. 그런 식으로 취업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네. 어쨌든 사기업보다는 예, 좀 더 밑바닥에서 안정적인 안정적으로. 쪽으로. 네. 그렇습니다. 철원쌤 말씀 들어보죠. 네. 우리 다은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어제도 이제 다은이랑 끝나고 나서 말씀 좀 나눴었는데 다은 학생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약점이 이제 아까 무한 긍정이라 했지만은 또 받아들이는 부분들도 많지만 제가 기획 파트를 계속 얘기를 하면서 기획 파트는 역발상이 중요하다. 역발상이 뭐냐면 역기획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원래 있던 것들을 다시 한번 내가 어떻게 그렇게 만들었을까? 아니면은 저런 교재가 만들어졌으면 어떤 식으로 만들어졌을까? 이런 거를 한번 기획해보든지 역발상해가지고 한번 만들어봐라 이런 식으로도 얘기를 좀 많이 해줬었는데 그런 식으로 준비를 하다 보면은 기획 파트에 대해서는 조금 감이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기획 파트라는 게 어떻게 보면 저희가 글을 쓸 때도 기승전결이 있는 것처럼 가이드라인을 잘 만들어야 될 것이고 어떤 그 체계적인 거에 익숙한 친구여야 될 텐데 그런 점이 보이셨어요? 저는 잘 보이지 않아서. 그래서 어제 이제 끝나고 나서 이제 봤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보이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나는 유학을- 체계적인 구석이 있었군요. 자기가 짜놓은 게 있더라고요. 어제도 스펙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좀 안 했는데 다은이가 숨겨놓은 스펙이 하나 있었어요. 어떤 것이? 어제 제가 이제 얘기를 하면서 제가 예를 들은 애가 학고를 3번 맞은 애가 있었거든요. 네. 그 얘기를 하면서 했는데 다은이도 한 번 있더라고요. 그 얘기를 안 하고 그래서 그런데 3점 이거 얘기하면 모르겠지만 다은아 미안. 그런데 3.3인데 지금 3점 정도 되는데 3.8까지 올릴 수 있는 이유가 또 이 학점 포기제가 있다 하더라고요. 어제 보니까 네. 들어보니까 그래서 3.8까지 올릴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계획성 있는 학생이에요. 제가 제 방송이 6시에 되죠? 네. 6시 한 14분 30초경부터 어떻게 보면 머리에 지심이 날 수 있는 제 방송보다 학고가 공개된 네. 어쨌든 세계적인 면이 있었다는 굉장히 독특한 또 경험을 얘기해 주셨습니다. 네.
자, 택준 쌤은 어떤 점이 좀 어떤 직무를 가면 좋겠다 싶으셨어요? 네, 저도 이제 창규 쌤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전공을 버리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꾸준히 해왔는데요. 그리고 이제 전공을 살릴 수 있는 게 교육 기업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직종은 그렇게 선정하면 괜찮을 것 같고 이제 직무 쪽으로 본다라고 하면 그분이 그 다은 학생이 이제 대외 활동이 굉장히 많은데 이제 관련한 게 다 이제 SNS 마케팅 쪽이란 말이죠. 네. 그래서 그것들 그리고 이제 그 다은 학생이 저희 방송국에다가 이제 프로필하고 이제 이력 사항들 보낸 걸 보면 문서 작업이 굉장히 깔끔하게 잘 돼 있습니다. 그런 걸 봤을 때 그런 본인의 역량들도 살릴 수 있는 뭐 SNS 마케팅 할 수 있는 회사들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도 좀 지원해 보시는 게 마케팅만 전담으로 하는 네네네 그거 그렇습니다. 나쁘지 않네요. 네. 근데 이제 네. 그런 곳은 규모가 크진 않겠어요, 그죠? 맞습니다. 규모가 크진 않은데 그 어쨌든. 역량을 살린다라고 하면 또 이직이 나중에 또 있을 이직도 굉장히 가능하니까. 네 많이 있을 수 있을 좋은 것 생각인 것 같아요. 같습니다. 어, 네, 그렇습니다. 제가 실제로 네. 아는 대학교 때 동기도 그런 SNS 활동을 열심히 블로그나 이런 거 열심히 했어요. 그래요? 그래서 어디지 후지필름 거기 SNS 온라인 마케팅 쪽으로 들어가더라고요. 저희 그래서 집사람도 저기 파워블로거였고 아, 예, 아주 잘하지만 뭐 따로 기대하지 않습니다만 네. 어쨌든 그런 쪽으로 살려봐도 괜찮겠네요. 온라인 활동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어. 예, 그런 쪽으로도 한번 길을 굉장히 밝혀주셨습니다. 좋은 그 얘기였던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저희가 예. 이제 단점과 장점을 어떤 직무로 쓰면 좋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이번엔 또 자소서 작성부터 면접 때도 또 어떻게 단점은 좀 줄이고 장점을 극대화시켜야 될지 생각이 필요할 텐데 대응 전략도 한번 대답이 참 짜주시죠.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어제 방송을 저도 생방송을 모니터링을 했는데 우리 다은이가 유아교육학과임에도 불구하고 자기주도 학습법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를 못하고 그 있었음. 글자대로 얘기했어요. 네. 남한테 의존하지 않고 자기가 주도적으로 학습을 한다. 그래서 내가 옆에서 깜짝 놀랐는데. 자기주도 학습법은 문제 해결 능력이거든요. 예, 실질적으로 내 혼자서 뭔가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이 주어졌을 때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문제 해결 능력. 방점은 문제 해결 능력이고. 그죠? 예, 자기주도 학습법은 문제 해결 능력입니다. 아마 해외 같은 경우는 크리티컬 띵킹, 비판적 사고력으로 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애들이 문제 해결 능력에 대한 것들을 만들어내는데 이게 글로벌 역량이거든요. 예, 자기주도 학습법 이거를 문제 해결 능력, 이거를 글로벌 역량으로 연결이 되는데 자, 우리 다은이 같은 케이스가 가령 예를 들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복사라든지 청소년 회관, 청소년 수련원 이런 곳에 가면 어떠한 그 컨텐츠가 있냐면 차상위 계층 우리 청소년들 대상으로 하는 교육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합니다. 이건 각 지자체나 이런 곳에서 구청이라든지 지자체에서 예산을 편성을 해서 전체 운영을 하거든요. 그러면 프로그램 기획해야 되죠. 전체 운영해야 되죠. 아이들 관리까지 해야 돼요. 예, 그러면 다은이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발휘할 수 있죠. 네. 다은이는 카멜레온이고 남 얘기 잘 들어주죠. 예, 그리고 발로 뛰어다니고 뭔가 이것저것 다 잘하는 기획도 케이스니까. 좀 해야 되고. 그렇죠. 기획도 해야 되고. 뭐가 있네, 오늘. 그럼요. 그리고 뭐 아까 우리 태준 선생님 얘기했는 것처럼 다은이가 대외 활동에서 SNS 광고 마케팅 이런 거 많이 했잖아요. 네네. 그죠? 그거 역시나 뭐 예를 들어서 특정 지역에 다은이가 집이 분당이니까 분당에 있는 청소년 수련원에 회관에 예를 들어서 이쪽 직무로 지원을 한다라면 다은이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 경험했던 것들 이 안에 다 녹일 수가 있죠. 네. 예, 그렇게 풀면 되죠. 야, 지금 보니까 뭐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는 다은 씨의 모습이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러게요. 분당 쪽이 자기 집 근처도 괜찮겠고. 그럼요. 네. 뭐 멀리 갈 필요가 있습니까? 나쁘지 않은 것 같네요. 청소년 수련원이나 교복사 같은 것들을 좀 같은 그 직군에 대해서 본인의 역량을 좀 잘 녹여내는 거 이게 중요해 보일 것 같습니다. 네. 철원 쌤은 뭐 어떤 거를 또 어떤 대응 논리를 좀 얘기해 주셨습니다. 좀 깜짝 놀랐어요. 지금 박창희 대표님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음. 왜냐하면 제가 교육 그 컨텐츠 업체를 지금 운영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어제 저희 다은 씨가 이제 저희 회사 와가지고 인턴하면 안 되냐고 거기까지 얘기를 했었는데 그래서 저희 회사가 또 세종 잘하는 거 이거 지금. 예, 세종에 있어가지고 세종까지 원래 그랬더니 세종까지는 조금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우스개로 넘어갔는데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남 쪽에 지금 분당이라든지 아니면은 이 여러 군데 한 5군데 정도의 청소년 수련관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왜냐하면 거기서 제가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 이 관계자들 좀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다은이가 만약에 분당 쪽에 있는 아까 말씀드렸처럼 분당 쪽에 있는 청소년 수련관이라든지 청소년 복지관 이런 쪽에 관심이 있고 그쪽에 이제 학생들하고 저도 이제 많이 해봤으니까 교육 운영도 많이 해봤고 커리큘럼 개발 그다음에 교육 캠프 그다음에 캠프를 운영할 수 있는 학생들의 인솔 이런 부분들을 다 해봤으니까 네. 저한테 오시면 조금 더 뭐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한테 문의하십시오. 네. 혹시 실속을
정말 제대로 예. 챙겨가네요. 정말 제대로 좀 방송을 이 통해서. 속을 챙겨갔던 네네. 사흘밖에 안 했지만 네. 정치를 잘하는 우리 또 다은 학생의 새로운 면을 볼 수 있었습니다. 네. 택준 쌤은 뭐 어떤 직무? 지금 얘기한 거 좀 동의하신 편? 네네. 동의하신 물론 편이죠? 네, 다 동의하고요. 동의하는데 저는 이제 좀 다른 쪽으로 말씀을 좀 네. 드리고 싶은데 이제 다은 학생이 지난번이 이제 이번 하반기가 첫 번째 이제 취업 트라이였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사실 감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본격적으로 취업을 시작한다라고 볼 수 있는데 아직까지 다은 학생이 이제 그 대기업 규모가 큰 회사들에 대한 미련을 갖고 있고 그리고 저도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제 그 전공의 제약이 없는 뭐 영업관리직도 저는 충분히 고려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오, 영업관리 그렇군요. 쪽도. 도전은 해봐라. 그래요. 적극적인 네. 성향을 해봐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스펙트럼을 좀 있을 것 넓혀서 같아요. 네. 되는 쪽은 제대로 집중을 하고 안 되는 것 같은 쪽도 뭐 좀 지원해 보는 것도 네. 나쁘지 않은 기회였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자, 다음은 저희가 이제 그 겨울 방학 동안에 다은 학생이 좀 뭘 해야 그 상반기 공채를 위해서 네. 뭘 해야 될까도 좀 알아봐야겠죠? 네, 예. 그렇습니다. 장기적인 비전을 좀 봐야겠습니다. 다은 학생의 계획을 저희가 좀 살펴볼게요. 인적성 문제집 2권 풀기, 짧네. 규모가 작은 기업에서 교재 개발 인턴하기, 인턴이 안 되면 교육학습지 아르바이트, 토익 스피킹 레벨 6 따기, 자소서 미리 써놓기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자, 하나하나 짚어볼 텐데요. 인적성 문제집 2권 어떻게 보시나요? 20권이 아니고 2권. 네. 아이고. 딸랑 2권. 혼냅니다, 제가. 네. 큰일 나요. 네. 혼 진짜나요. 예. 제가 어제 그 저희 방송을 보시고 저희 방송 쪽으로 문의했던 한 청년이 어제 저희 센터에 왔습니다. 그래서 컨설팅 했는데 제가 거의 한 2시간 정도 해줬거든요. 네. 혼냈습니다. 앉아있는 자세, 눈빛, 공포에- 태도. 네. 공부에 떨어졌군요. 혼냈습니다. 자, 혼쭐 났어요. 인적성 뭐 보세요. 보시면 되죠. 예, 뭐 그렇게 뭐 의미 있겠습니까? 라는 생각입니다. 저는. 예, 그래서 뭐 2권만 보지 마시고 예, 공부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책 본다고 근데 생각하고. 지금 우리 다은 학생이 지원하는 회사들 아까 얘기해 줬던 뭐 그런 쪽은 인적성 시험 보통 안 보죠. 그렇죠? 안 봐요? 그것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안 봐요. 굳이 굳이 이거를 뭐, 해야 되나 아니면은 그렇죠. 대기업들을 위해서 네. 좀 준비해야 되나 이런 것들을 좀 어떻게 그러니까 이제 생각하세요? 방향성 설계를 잘해야 되죠. 가령 예를 들어서 내가 목표 기업을 잡잖아요. 잡아서 이제 잡으세요. 일단 뭐 교육복지사로 해서 네. 시교육청이나 도교육청으로 접근하는 방법 하나. 이게 공무원이 아니에요. 예. 처음에 계약직 준공무원이요? 준공무원 개념이에요. 그래서 계약직으로 들어가고 수시 채용이 계속 나오거든요. 이렇게 하나 집어넣고 또 청소년 회관이라든지 청소년 수련원 같은 데도 하나 잡아놓고 그리고 교육 콘텐츠 개발사도 하나 넣어보고 예. 그리고 뭐 아까 우리 태준 쌤이 얘기했는 것처럼 저는 반대거든요. 예. 저는 젊은 애들 영업시키는 거 반대입니다. 예. 근데 그래도 자기가 상반기 공채도 한번 준비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교육기업도 한번 찾아보고 뭐 메가스터디라든지 시원스쿨이라든지 찾아놓고 그리고 본인이 지금까지 쌓아놨던 뭐 리테일에 관련된 유통산업 쪽으로도 대활동을 했으니까 그쪽도 한번 목표를 잡아놓으세요. 잡아놓고 뭘 하냐면요. 2016년도, 17년도 하반기, 뭐 상반기, 하반기 공채 자소서 항목들을 분석하면 돼요. 거기에 따라서 그냥 써보면 돼요. 써보면 알아요, 자기가. 내가 여기가 이렇게 쓰는 게 맞는지 아닌지. 그걸 찾아내야 되죠. 우리 청년들이 해야 되는 건 이겁니다, 이거. 인적성 책 보는 거는요, 그냥, 뭐 공부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심심할 때, 예, 그냥 멍 때릴 때, 이럴 때 한 번씩 보는 게 낫죠. 네. 네. 근데 그 뭐야 젊을 때 보통 고생해야 되지 않아요? 영업을 왜 반대하시는 거예요? 뭐 그날 제가 월요일 날도 말씀드렸는 건데. 전 없어서 갖고. 예, 그날 우리 승재 씨 안 계셨는데 저는 조금 반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사회 초년생이고 지금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단계인데 되도록이면 처음에 미래 직업군을 설계를 할 때 영업보다는 조금 전문직으로 갈 수 있는 길을 먼저 만들어 놓고 시작하자는 게 제 생각입니다. 플러스 알파 개념으로 가야지. 그렇죠, 네, 그렇죠. 여기 올인해서 할 경우에는 시작도 하기 전에 지쳐버릴 수 있다. 뭐 이런 그러니까, 말씀. 그러니까 어제 만난 친구들, 뭐 대학에서 만났던 친구들, 모든 친구들이 별로 할 게 없으면 키 크고 말 잘해 남자들. 우리 예전에 방송에 나왔던 우리 저 미국 그 페인 패션 맨하탄 그래. 가는 친구 연성이 키 크고 말 잘하면 다 영업하라 그래요. 영업이 평생 직업군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전문직이 될 수도 없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 방송을 보시는 우리 대한민국의 청년들이 이제 20대 초반입니다. 이 사회에 진출하는 나이인데 굳이 영업을 지금부터 잡을 필요는 있을까라는 게 다 하는 생각입니다. 걸 하는 게 아니고 자신한테 직무 적성이 어떤 게 제일 네. 맞는지를 해서 그 방향성대로 좁혀가는 네. 그런 것도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네. 드네요. 첫 예. 시간부터 창규쌤께서 사실은 현실적이고 정말 뚜렷한 그런 것 길을 같아요. 제시를 해주셨거든요. 교육복지사 말씀 계속 그렇습니다. 하셨는데 예. 지금 제가 들은 것만 해도 한 20번은 되는 것 같은데 이 계획에 교육복지사 따기가 없는데요. 그렇죠, 없죠. 어떻게 보세요, 네. 이거? 그러니까 잘못 잡으신 거죠. 네, 잘못 잡은 거죠. 네. 이거
수정을 좀 해봐야겠습니다. 네. 자, 다음으로 그럼 철훈 쌤 말씀 좀 들어볼게요. 네. 자, 인적성 문제 이제 풀어야죠. 네. 풀긴 풀어야 되는데 참, 이게 제가 이제 인적성 문제집을 가져와가지고 학생들이 물어봐요. 이거 풀면 됩니까? 이거 풀면 됩니까? 근데 전혀 관계없는 대를 갖고 와요. 그러니까 네. 뭐 코레일 시험을 보는데 뭐 한정 거를 가져온다든지 아니면은 다른 문제집을 가져와가지고 아니면은 다른 분야의 걸 가져와가지고 이것만 풀면 됩니까? 이거 몇 권 다 써왔는데 이것만 풀면 됩니까? 그래서 정확한 직무 분석이 없는 상태에서 인적성 검사 이거 필요가 없죠. 그리고 인적성 공부 이런 것도 필요가 없죠. 그래서 인적성 검사를 보려면은 일단 자기가 어디로 갈 건지 또 기업 분석도 하고 직무 분석도 하고 거기에 맞는 이 책을 2권, 3권 슬슬 보면 됩니다. 아까 박상훈 선생님 말씀한 것처럼 슬슬 보면 됩니다. 슬슬 같이. 네. 그리고 준비는 같이 하셔야 됩니다. 자기소개서 같이, 그다음에 인적성도 같이. 그런 것으로 가지게 된다면 좋지 않을까? 지금 네. 일에 대해서는 인적성보다는 NCS 개념 쪽으로 네. 예. 그렇게 공부를 좀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은데 네, 그렇게 하는데 어떻습니까? NCS 개념으로 좀 공부하시는 게 낫죠. 왜냐하면은 내년도에 또 상반기에 또 공기업도 공채 몇 명 뽑는다고 또 발표가 됐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뭐 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뭐 1,600명 정도 엄청나게 많은 또 3-4배 정도 또 많이 뽑는 네. 그러한 부분이 있는데 그래요. 거기 많은 이제 인재들을 이제 뽑고 있는데 거기에 NCS 개념이 무조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NCS 개념, NCS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많이 알고 그래요. 예, 제가 강의를 하고 다니는데 NCS 관련된 부분들을 전혀 모르는 학생들이 되게 한 90% 정도 그 됩니다. 직무가 실제로 어떤 일을 하는지 또 잘 모르는 친구들이 예. 예, 그러니까 실제로 있다는 직무를 아예 말씀이시죠. 모르니까 NCS에 직무가 들어가 있어도 그 직무에 대한 분석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학교에서 뭐 강사들이 이렇게 말을 해도 거기에 몰입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맞아요. 잡을 수 없으니까 일단 NCS에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뭐 중분류, 소분류, 내분류에서 중분류, 소분류까지 어떻게 돼 있는 데까지 잘 파악을 한 다음에 그 이후에 인적성 검사를 준비해도 늦지는 않는다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네. 자, 택준 쌤도 한 말씀. 근데 제가 볼 때는 교재 개발을 교재 쪽으로 이제 좀 좁혔다면 교재 개발 인턴하기나 교육 학습지 알바 어제 얘기했었던 그런 거는 뭐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 들기도 하는데 어떻게 좀 보시는지 한 말씀. 제 생각에는 다만 걱정되는 부분이 이제 규모가 작은 회사일수록 오히려 정량적인 스펙들을 보는 회사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아까 다은 학생의 스펙을 보면 사실 그렇게 유리한 부분들이 있진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더 보완할 필요. 여기 이제 그 계획에 있는 내용도 네. 있지만 그 외적인 것도 분명히 보충해야 될 필요가 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스펙적인 면에서. 네네. 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건데 상규 쌤, 공기업도 그렇고 나름대로 그 직무에 대한 좀 전문성을 기르려면 석사라든가 뭐 박사라든가 박사까지 아니라 석사라든가 대학원을 간다든가 좀 더 학교에서 예를 들어 학교를 좀 바꿔서 아까 이제 뭐 학교도 좀 이제 뭐 물타기라고 좀 뭐하지만 더 좋은 학교로 대학원을 가서 그렇게 지원을 하는 건 좀 준비를 좀 더 하는 건 어떨까요? 그럼 별로 좋죠. 좋죠. 대학원 무조건 가세요. 예, 저는 무조건 적극적으로 그쪽이라면? 추천합니다. 예, 아니 그쪽 아니더라도 저는 되도록이면 청년들한테 대학원 가라 그래요. 특히나 여학생들한테. 네. 예, 그리고 지금 다은이가 교재 개발 뭐 이렇게 잡아놨잖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경험도 없는 친구한테 무슨 교재 개발을 시키겠습니까? 그리고 옆에서 문서 제작? 거기 가서 뭐 할 건데요? 예, 이렇게 잡으면 안 되죠. 그리고 뭐 이 교육 학습지에서 아르바이트 한다? 예를 들어서 교육 학습지에서 아르바이트 하는 친구들이 판매 영업을 하는 친구들이 있고 실질적으로 학습을 시켜주는 애들 있어요. 학습지 교사. 그렇죠? 학습지 교사. 네. 학습지 교사면 오케이. 그거는 저 좋아. 학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정도면 오케이. 근데 자칫 잘못 빠져버리면 이것도 영업으로 빠지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잡는데 여기서 이걸 이제 우리가 지금 진로 방향성 잡아놨잖아요. 잡아놓고 일단 들어가서 밑바닥부터 기세요. 지금 이 교육방학 때 뭐 할 건데? 뭐 내년 상반기 없잖아요. 지금 공채가 없잖아요. 지금 뭐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르바이트 하러 가면 돼요. 아니면 무급 인턴십을 해도 되고요. 예, 그리고 거의 대부분 청소년이나 이런 곳이 공기업이기 때문에 무급 인턴이라든지 이런 게 너무너무 많거든요. 그리고 자원봉사 활동도 있고 거기서부터 커리어를 개발하면 되고요. 특히나 이쪽 방향성을 나중에 미래에 내가 교재 개발이라든지 뭐 이쪽으로 빠질 것 같으면 당장에 대학원 들어가지 말고 사회복지사라든지 아니면 평생 교육 관련들 이쪽으로 자격증을 좀 따놓고 그리고 내가 특정 직무의 경력을 좀 쌓아놓고 나서 교육학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석박사로 터닝하는 것도 하나의 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요. 네.
자, 이 외에도 뭐 네. 자소서 미리 써놓기, 토익 스피킹 레벨 6 따기 많이 뭐 이런 써놨는데. 것들이 있는데 추가적으로 좀 추천해 주실 만한 게 있으면 들어볼게요. 먼저 택준 쌤. 네, 저는 아까 그 창엽 쌤이 말씀하신 그 대학원에 대한 말씀 좀 하셨잖아요. 네네. 근데 저는 그 다른 학생도 마찬가지고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본인의 그런 학벌 네. 때문에 대학원을 진학하는 거는 저는 결사반대거든요. 그리고 사실 제가 그 채용 담당을 했을 때도 보면 절대 대학원 석사, 뭐 박사 이런 그 학교를 보지 않습니다. 그냥 학부 학부를 기준으로 본다는 거죠? 보기 때문에 그 취업을 한다라고 했을 때 뭐 교육을 한다라고 편입은 했을 어때요? 편입은 사실 상관없습니다. 편입은 전적 대학을 보지 않고요. 이제 그 졸업한 대학, 최종 대학을 보는데 최종 학력이 아니라 학부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취업을 위한 대학원 진학은 절대로 하면 안 되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뭘 좀 더 해야 될까요? 좀 네. 해야 되는 거. 네, 지금 그래서 상태에서? 저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 그 대기업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 학생이 다른 학생이 이제 토익은 괜찮을 수가 있었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토익 스피킹, 뭐 오픽 레벨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쌤들의 의견이 좀 갈리는 부분이 있었는데 다은 그렇습니다. 학생이 잘 생각해서 좀 방향을 설정해 봐야 될 것 네. 같아요. 자, 그리고 경험을 잘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또 경험이 지금보다 더 필요할 거다. 뭐 아르바이트 얘기 나왔었고요. 자기소개서 부분 얘기를 좀 마지막으로 좀 짚어보면서 저희가 좀 마무리 지을까 하는데요. 자기소개서 쓸 때 이것부터 좀 해야 된다. 다시 뭐 말이 반복될 수 있겠습니다.만 창규 쌤부터 한 말씀 해주시죠. 뭐 블라인드 채용이든 요즘 뭐 직무 경험, 직무 능력, 직무 적합성 아주 중요한 건 사실입니다. 네, 근데 저는 다은이가 학교 다니면서 했던 교과 과목에 성취도 분석부터 먼저 좀 했었으면 좋겠어요. 네. 굳이 꼭 내가 뭐 직무 역량이라든지 직무 경험이 없더라도 학교 다녔을 때 교과 과목 수업 들었던 내용들만 가지고도 충분히 여러분들 뭐 발표도 하시고 리포트 제출도 하셨고 뭐 프로젝트도 하셨고 졸업 뭐 전시회도 하고 하시니까 그런 내용들을 조금 살려서 내가 지금 이쪽 교육복지사라든지 교육 쪽으로 빠진다라면 그때 했던 내용들을 조금 집어넣는다라면 자소서에 충분히 스토리 전개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성우 쌤도 네.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우리 다은 학생 같은 경우에는 뭐 일단 교재 개발이든 뭐 교재 기획이든 교재 사업 운영이든 간에 학생이 열정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지금 가장 문제점이 되는 것은 아까 뭐 교육 학습지 아르바이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그 아르바이트를 할 때 아까 창수 얘기한 것처럼 이 영업 쪽이 아니라 학습지 교사라든지 아니면 제가 어제 이거는 제시를 했던 부분이거든요. 네. 왜 제시를 했냐면 영업 쪽이 아니라 학생들 상담할 수 있는 네. 그다음에 상담할 수 있는 부분들을 더 많이 해봐라. 왜냐하면 그 교재 개발에 들어갈 수 있는 내용들은 학생들이 뭘 원하고 있고 또 학생들한테 어떠한 부분을 가르쳐야 되는지 그리고 학생들이 뭐가 부족한지 그거는 상담으로서밖에 나올 수 없으니까 네가 가지고 있는 전공을 살리면 유아교육에서 배울 수 있는 게 상담도 있거든요. 학부모 상담, 그다음에 학생 상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살려서 이 부분으로 인턴 아니면은 아르바이트라도 시작을 해서 경험을 쌓아라. 그 이후에 자기소개서에 이거를 입히면 좋겠다라는 어제 어드바이스 좀 해줬거든요. 네. 그래서 이걸 좀 쓴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아까 창규 선생님 얘기한 것처럼 저도 마찬가지로요. 영업 쪽으로 빠지지 않고 학부모 상담이라든지 아니면은 학습지 교사라든지 이런 쪽으로 빠져가지고 이 경험을 쌓고 거기에 자기소개서다가 그 인턴이나 이 아르바이트의 역량을 미친다면 충분히 아까 말씀드렸던 청소년 복지관이라든지 아니면은 교육복지사 아니면은 교육청 이런 곳에 계약직 아니면은 크게 가서는 또 정규 인턴직으로 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아까 우리 생각합니다. 창규 쌤께서 무급 인턴십도 얘기하셨는데 일단 현장의 목소리.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네. 뭐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좀 뭐 저소득계층을 위한 뭐 무료 공부방 같은 것도 있겠고요. 예를 들어서 그런 것들에서 많이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의 말을 좀 듣고 실전의 어떤 현장에서. 상황을 체험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 보이지 않나 생각이 드는 부분입니다. 네. 자, 자, 택준 예. 쌤, 실제로 인사팀에서 근무를 하셨던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실무 면접 이럴 때 들어가 보셨나요? 실무 면접에 제가 들어가지는 않았고요. 저는 네. 이제 운영을 담당을 했었죠. 근데 뭐 어떻게 하는지는 이제 귀담아. 네네네. 그동안 제가 귀 귀에 어떻게 문에다 들으셨죠? 귀대고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요. 다은 쌤을 봤을 때 네. 좀 면접 볼 때 네. 컨설팅 좀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 많았어. 해주시겠어요? 난 이미지 컨설팅이 예. 굉장히 많았던 것 같은데 얘기해 주세요. 네, 뭐 다은 학생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방송에서 뭐 긴장을 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목소리나 아니면 말투 같은 것들도 굉장히 좀 어려 보이는, 사실 나이보다도 굉장히 좀 어려 보이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그 직무 면접에 있어서는 좀 프로페셔널해 보일 수 있는 그런 목소리가 필요한데 그게 이제 노력을 하지 않으면 사실은 안 되잖아요. 두 분도 이제 많이 연습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분명히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끝으로 네. 예,
저희가 이제 마무리 지어야 되기 때문에요. 짧게 신의 한 수 세 분의 한 수를 좀 들어보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창규 쌤부터 짧게 한 말씀 해주시죠. 다은아 화이팅. 네, 쫄지 말고. 쫄지 네. 말고. 내가 하고 싶은 거, 잘할 수 있는 거 찾아내서 나왔네. 사진 나왔어. 다은이다 지금까지. 그거부터 찾아내고 지금까지 잘했네요. 너무너무 잘해왔기 때문에 충분히 했던 거 가지고 성공 취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상만 쫓지 말고 내가 기존에 했던 것들 잘 분석해서 방향성만 찾아내면 분명히 할 수 있으니까 어제 면접 보면서 자신감이 너무 없었던 것 같은데 자신감을 만드는 건 프랙티스로 만드는 게 아니라 본인이 가고자 하는 뚜렷한 목표가 있으면 스스로 자신감이 생기니까 그거부터 만드는 것부터 그래요. 해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네. 말씀이었습니다. 선우 쌤, 어제 또 같이 면접을 오래 하셨기 때문에 더욱더 많은 생각이 드실 것 같습니다. 네. 한 말씀 해주시죠. 다은아 화이팅. 일단 다은아 내가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은 어제도 말씀을 다 드렸는데 일단 셀프 스터디 꼭 하셔야 됩니다. 셀프 스터디는 자기 자신에 대한 분석이 먼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직무 분석 이전에 자기 자신에 대한 분석을 하시고 그 다음에 직무 분석 들어가시고 그 다음에 하는 것은 어제 면접에서도 제가 팁을 좀 드렸는데 면접 준비할 때 팁을 좀 드렸는데 집에서 항상 모니터링 하시고 자기 자신을 좀 모니터링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자기 자신을 정말 잘 지켜보는 그런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턴 그리고 아르바이트에 대한 경험들 지금 쌀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본인이 알고 있잖아요. 본인이 그러한 성격을 가지고 있고 잘 뛰어다닐 수 있다는 성격을 보고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시작하시면 성공할 수 있어요. 네. 택준 쌤 말씀 택준 쌤도? 들어보죠. 네, 두 분께서 이제 계속 우리 다은이 이렇게 말씀 많이 하셨는데 사실 제 딸 이름이 다은이거든요. 그래요? 제 딸 이름이 다은이어서 굉장히 개인적으로도 네, 다은 학생. 저는 그래서 오히려 계속 다은 학생이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네네. 그 연말 연초에 사실 굉장히 흐트러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은 학생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세워놓은 계획들을 이제 수정할 것들이 분명히 좀 있긴 한데 그런 것들을 좀 흐트러지지 말고 좀 준비를 잘하면 그 적극적인 모습이랑 분명히 취업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좀 자신감 있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쌤들의 말씀까지 말없이 듣고 한마디씩. 있었지만 다은 학생도 네. 잘 옆에 있는 이해할 줄 거라 알았어요, 생각이 순간. 됩니다. 그러니까요. 예. 자,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세계 박창규, 박철훈, 이택준 강사님 고맙습니다. 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첫 번째 시간 안차 시간이었고 2부에서는요. 김한 캐스터와 함께 알아보는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소식이죠. 일자리 방방곡곡이 준비되어 있고요. 네, 또 세계 속에서 더 유명한 자랑스러운 우리나라의 강소기업 알아봅니다. 그렇습니다. 히든 챔피언스 리그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디 가지 마시고요. 채널 고정. 한국 직업 방송을 보면 취업이 보입니다. 네, 잡정센터 2부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2부에서는요, 먼저 일자리 방방곡곡이 준비되는데요. 바로 만나보시죠. 우리 동네 오늘은 어떤 일자리 소식이 올라와 있을까요? 매일매일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일자리 방방곡곡, 오늘은 강원으로 떠나보겠습니다. 박정화 주무관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춘천 고용복지 플러스센터 박정화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소식이 준비돼 있나요? 네, 오늘 먼저 소개해드릴 구인사업장은 주식회사 지원 강원민방입니다. 춘천시 동면에 소재하고 있는 지상파 방송국으로 전기안전관리원 1명을 채용합니다. 지원 자격은 학력은 무관하나 전기산업기사, 전기기사 자격증 소지는 필수이며 문서 작성이 가능한 분을 우대합니다. 급여는 연봉 3,900만 원 이상입니다. 접수 마감일은 12월 27일까지로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은 워크넷 채용 정보를 확인하시고 자사 입사 지원서, 자기소개서를 작성하시어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지원 자격과 우대사항 잘 확인하셔서 지원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구인사업장은 주식회사 강원 LPC입니다. 원주시 가연동에 소재하고 있는 농업회사 법인으로 회계사무원 1명을 채용합니다. 지원 자격은 대졸 이상 학력에 경력 3년 이상자로 금융, 회계, 세무학 전공자는 우대하며 급여는 연봉 2,400만 원 이상입니다. 접수 마감일은 채용 시까지로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은 워크넷 채용 정보를 확인하시고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네, 3년 이상 경력의 회계사무원 1명을 모집한다고 합니다. 관련 구직자분들의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오늘 소식 감사합니다, 주무관님. 감사합니다. 일자리 방방곡곡 강원도의 채용 정보 살펴봤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해외에서 더 유명한 대기업의 성장률보다 훨씬 더 높은 성장률을 가진 회사와 내가 같이 커나갈 수 있는 강소기업들의 채용 정보를 알아보는 시간이죠. 히든 챔피언스 리그 시간입니다. 네, 오늘 히든 챔피언스 리그에서 도움 말씀 주실 분 모시겠습니다. 네. 취업 포털 커리어의 손용우 컨설턴트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세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잠시 뒤에 축하드리겠고요. 네. 자, 먼저 2부의 도움이죠. 어제 저와 함께 안방 마님 됐었던 네. 조소영 아나운서 오늘도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네, 오세요. 안녕하세요. 조소연입니다. 네. 자리를 옮기셨네요. 예, 그러게요. 어제 어느새 정말 바로 감사합니다. 어제 네, 어땠습니까? 이사를 했습니다. 정신없이 지나갔는데 네. 또 이렇게 또 좋은 기회도 있어서 즐겁게 그래요. 했는데 역시 두 분의 호흡이 대단하구나 세상에 아이, 느꼈던 시간이었습니다. 다 좋습니다. 전 다 좋습니다. 이런 방송용 멘트 정말 그러게, 좋네요. 공개 방송, 예, 방송용 오피셜 멘트의 아주 달인입니다. 항시 그래요. 대기 중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컨설턴트님 오늘 뭐 좋은 소식 아주 뭐 들고 좋은 소식 나오셨다고 많네요. 하던데요.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아, 좀 이제 저기요. 네네. 좀 즐겁게 해주시면 안 돼요? 되게 좋은 얘기인데 왜 이렇게 우울하게 하지 마시고요. 즐겁게 좀 해주세요. 예. 이제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제가 이제 같이 그 구직을 준비했던 대학원생이 한 분이 계셨는데 그 구직자분이 3개월 정도 같이 해서 이제 공공기관에 취업한 사례를 이제 저희 전국적으로 같이 공유했던 자리가 있었는데 예. 그게 선정이 돼서 이제 좀 장관상을 받게 됐습니다. 장관상. 네. 와, 이거 뭐 대단하네요. 이거 뭐 게임 끝이네요. 장관상이요. 그러게요. 오히려 예. 뭐 그것보다는 이제 제가 둘째가 이제 다다음 주에 태어나는데 네. 이제 뭐 육아휴직을 쓰게 된 게 아마 제가 가장 기쁜 소식이 아닐까. 딸이에요. 말을 딸입니다. 회사에서 만족이게 만족할 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래도- 딸라서 좋다고 그러시면 되지. 예. 오히려 근데 육아휴직을 쓰게 된 게 더 저는 항상 기분이 제일 좋은 상황이고 지금 뭐 딸입니다. 딸 이름 뭐예요? 아직 짓지를 못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네, 네. 건강한 순산 건강히. 저희가 바라면서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건강의 순서를 바라면서. 예. 네. 근데 저 기쁜 거 맞으시죠? 네,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요즘에 근데 아빠들도 육아휴직을 다 주나 봐요. 그래도 거의 좀 주는 좀 분위기다 보니까 네네. 아마 이때 시기적으로 좀 타이밍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어. 네, 그래서 그러게요. 그래서 한번 문정부 들어서 더 네, 좋은 맞습니다. 타이밍. 모두가 이제 육아에 그래요. 전념하시길 바라면서 알겠습니다. 오늘 이제 소식을 좀 기분 좋게 시작을 알아보도록 해보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소개해 주실 히든 챔피언, 그러니까 좋은 일이 많으셨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한테도 좋은 기업을 갖고 오셨을 거라고 생각을 네. 부담을 팍팍 드리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어떤 기업입니까? 저희가 이제 보통 소개하는 히든 챔피언 기업이 보통 이제 생산 설비를 가지고 예. 독자적인 기술력과 제품을 만들어내는 기업이었는데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기업은 좀 색다른 기업입니다. 그래서 1999년에 설립돼서 현재 서울 동작구에 위치한 글로벌 전자상거래 플랫폼 기업인 카페24입니다. 오, 저희가 이게 라디오 CM에서 좀 들어본 것 같아요. 할까요? 해외 시장으로 고고고 카페 14로 다다다 여기 맞죠? 맞죠? 역시 모르시는 여기 게 맞죠? 없나요? 네, 느낌이 맞나요? 맞죠? 예. 바로 저는 솔직히 예. 카페 24 듣고서 좀 맞아요. 생소했거든요. 근데 바로 옆에서 캐치를 해주시네요. 해외 시장으로 고고고 네. 카페 24로 아마 다다다. 이 CM 들은 분들 그래요. 많을 것 같은데 좀 생소한 기업이기는 해요. 그래요. 네.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 쇼핑몰 하시는 분한테 굉장히 네, 맞습니다. 그렇게 친숙한 기업일 텐데 어떤 어딘지 기업인지 좀 소개 좀 해주시죠. 예. 아마 이 카페24의 지원을 받아서 만들어진 전문 쇼핑몰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대표적인 게 이제 그 믹스, 엑스미스
있고 그다음 인블리와 그다음 미아 마스빈 등 이런 전문 쇼핑몰들이 카페24의 지원을 받아서 만들어진 이제 쇼핑몰인데 그렇군요. 근데 크게 이제 지원하는 목적이 부분입니다. 뭐냐면 이제 IT에 대한 지식이 없어도 그리고 큰 투자 금액이 없어도 네. 쇼핑몰을 만들어야 돼 지원을 해준다는 건데. 맞아요. 근데 여기서 어떤 지원이냐면 이제 쇼핑몰에 대한 솔루션을 이제 계획하는 거에 대한 지원과 그 다음에 뭐 이거를 만든 거에 대한 쇼핑몰에 대한 뭐 기획 마케팅 그리고 이제 앞으로 호스트라든가 인프라 구축을 할 때 지원을 해주는 이제 그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박성희 아나운서랑 조수영 아나운서는 뭐 그 온라인 쇼핑몰 클릭을 많이 하실 거기 때문에 네. 스타일 난다, 뭐 네. 믹스 엑스 믹스 이런 데 좀 네. 들어봤어요? 유명하네요. 굉장히 20, 30대 여성들에게는 친숙한 브랜드이기도 하고 뭐 요즘은 뭐 이렇게 의상뿐만 아니라 또 화장품, 뭐 액세서리까지 굉장히 규모가 큰 쇼핑몰로 성장을 많이 해서 저희는 뭐 스타일란드라든지 뭐 인블리 믹스 이름은 굉장히 친숙한데 이 기업들이 다 카페24를 통해서 그러게요. 성장하고 있다는 대단한 건 몰랐네요. 회사인 걸 저희가 그러게요. 알았습니다. 네. 두 아나운서분들도 이렇게 뭐 이렇게 흥분하시면서 얘기하는 거 보니까 꽤나 인기가 많은 쇼핑몰들인 것 같은데 네. 앞전에 소개해주신 기업들에 비해서 뭔가 좀 색이 다른 기업 같다. 그래서 좀 독특하다는 느낌 드는데요. 주요 사업에 대해서 좀 짚어주시죠. 네. 그 이제 생산 설비를 가지고 제품 만들어내는 기업이 아니다 보니까 이제 이 기업의 주요 사업이라 한다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전자 상거래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주로 뭐 제품에 대한 뭐 사업보다는 약간 서비스라는 용어가 더 맞는 부분이고 그 전문 쇼핑몰을 만들 때 어떻게 보면 중간에서 교육 지원과 뭐 창업 지원, 마케팅을 또 전담해서 지원해 주다 보니까 약간 허브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전문 서비스를 취급하는 기업이라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 전문 서비스를 취급을 할 때 네. 보통 큰 기업들은 왜 부서가 있는데 아까 이런 부서격의 그 급은 뭐냐면 바로 이 카페24의 호스팅 센터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쇼핑몰 센터가 있고 그다음에 마케팅 센터와 창업 센터, 교육 센터가 있는데 각 기업의 부서 개념으로 해서 이 센터에서 각 쇼핑몰을 지원할 이제 그 개설을 할 때 이제 지원을 해주는 센터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센터에서는 만약에 하나의 쇼핑몰을 만든다 그러면 이제 해외 쪽에 고객이 대상을 한다 그러면 해외 마케팅도 지원을 해주고 그리고 해외 마켓에 대한 뭐 기획과 해외 배송 그리고 해외 운영까지 이거를 아까 그 센터에서 지원을 해주는 그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분화된 그렇군요. 팀에서 다 지원을 해주는 거네요. 네. 그러게요. 좀 창업을 꿈꾸는 청년 사업가분들이나 아니면 해외 진출을 꿈꾸시는 분들에게 좋은 소식인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이 기업의 주요 경쟁력도 알아볼까요? 크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우리 카페24가 뭐 쇼핑몰이 되게 많습니다. 되게 많은데 우리 국내 쇼핑몰을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사업을 운영하지는 않고요. 이제 해외 우리 쇼핑몰이 어떻게 보면 해외 큰 쇼핑몰처럼 커갈 수 있게끔 지원하는 게 큰 목적인데 가장 여기에 부합해서 쇼핑몰을 만들 때 한 번에 클릭을 해주면 7개의 언어로서 다 볼 수 있게끔. 네. 예, 그러니까 이게 바로 지원되는 첫 번째 경쟁력입니다. 그래서 뭐 한국어와 영어 그리고 이제 일본어 그리고 중국어가 간체와 이제 본체가 있는데 이 두 가지 그 번역과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이 언어를 지원한다는 부분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아마 이름은 다 아실 겁니다. 뭐 구글이라든가 바이두 네. 그리고 뭐 페이스북 같은 이제 세계적인 마케팅 이제 기업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다는 부분.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제 고객이 쇼핑몰을 이용하는 고객들을 고객 확보하는 경로가 해외와 좀 협력이 되어 있다는 부분이 두 번째 그래요. 좀 경쟁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국내 시장은 또 아마도 이렇게 워낙 많은 쇼핑몰들이 있기 때문에 좀 한정돼 있는데 이제 해외 시장으로 뻗어 나갈 수 있게. 근데 솔직히 뭐 그런 언어적인 언어 같은 것도 어렵잖아요. 문제고 네. 그런 시스템 같은 거에 대한 부담도 많았었는데 카페24를 통해서 한다면은 그런 것도 손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도 성장성이 굉장히 기대가 되는 지금도 네. 많이 성장해 있습니다만 네. 카페24를 저희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고객과 연결을 해주는 어떤 허브 기업의 일종 네네. 카페24인 건데요. 조수연 아나운서가 어떤 회사인지 그 연역을 저희가 좀 준비해봤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네, 글로벌 전자상거래 플랫폼 기업인 카페24의 주요 연역을 간략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99년 심플렉스 인터넷으로 시작해 2000년도에는 카페24시 브랜드를 출범시킵니다. 예. 또 2008년부터 2011년까지는 중국의 연길, 필리핀 마닐라, 또 미국 LA의 법인을 설립하고요. 2012년부터 2013년까지는 일본 도쿄와 미국의 델라웨어, 중국의 항저우
후에 법인을 설립합니다. 동시에 야후와 MOU도 체결하고요. 또 아마존닷컴과 파트너십도 체결했습니다. 2015년부터 2016년까지는 대만의 타이베이, 일본의 후쿠오카에 법인을 설립하고 알리페이와 JD.com 등 MOU를 체결, 또 구글 GA 인증 파트너사로 선정이 됐습니다. 올해는 페이스북과 파트너십을 체결시키는 성과까지 거뒀는데요. 이 기업은 유니클로와 자라와 같은 대형 SPA 수준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기업입니다. 테슬라 요건 상장 기업으로 선정될 만큼 앞으로가 더욱더 그 역할이 기대되는 기업입니다. 아, 좋은 회사네요, 진짜. 그러게요. 그런데 테슬라 요건 상장 기업 이건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는데. 테슬라는 그 전기 자동차 얘기인데 예, 설명 뭡니까 좀 이건요? 해주시죠. 예. 아마 이제 설명을 들으시면서 아직 코스닥 상장은 네. 되지 않은 기업입니다. 카페24. 그런데 지금 여기 테슬라 요건 상장 기업이란 뭐냐면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코스닥 상장을 할 때 그 지원을 해준다는 부분인데 아무 기업을 해주는 게 아니라 테슬라 하면 딱 떠오르는 게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전기 자동차를 만들어낸 거에 대한 조금 주목이 아니라 이걸 기반으로 해서 앞으로 더 주목되는 기업 중에 가장 세계적인 기업인데 이제 앞으로 미래 가치가 있고 성장성이 높다라고 판단되는 기업의 상장을 지원해 주는 거군요.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이게 네. 그런 거군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테슬라 요건 상장 기업을 하는데 지금 국내에서는 카페24가 이 테슬라 요건 상장 기업으로서 최초로 지금 지정이 된 기업이고요. 그대로 진행이 되면 내년 2월과 3월쯤에 아마 이제 상장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벌써부터 뭐 잘 아시는 분들은 공모주 저기 얻어가시려고 굉장한 또 애를 쓰고 계시지 않을까. 어쨌든 성장 가능성을 그렇죠. 좀 제일 중요한 방증하는 부분이기 사례가 때문에. 아닌가 싶으네요. 네. 미래 가치가 분명한 기업에다가 국내 최초라고 하니까 네. 또 지금 뭐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모르셨던 분들도 이런 데가 있었어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네. 주요 해외 국가와 세계 광고 마케팅 기업들과의 어떤 글로벌 파트너십도 굉장히 좀 좋은 부분인 것 같네요. 그렇죠? 경쟁력이 이게 있는. 뭐 파트너십을 맺고 자체가 경쟁력인데 그러니까 여기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게 뭐 생산 설비 제품이 아니라는 게 가장 좀 핵심 부분이고요. 그렇죠. 맞아요. 이걸 좀 연결시켜주는 이제 그 플랫폼 허브 역할을 한다는 게 가장 강점인데 이제 이윤 창출 면에서는 이제 거래처라든가 고객이 국내에 국한되지 않고 해외까지 간다는 부분이라고 좀 맞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예. 네. 나라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 성장세는 커진다고 보면 되니까 네. 어쨌든 굉장한 잠재력이 있는 기업이다라고 그러게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숫자 얘기를 좀 해볼까요? 그건 그렇고. 네, 그건 예, 그렇고 그렇죠. 숫자 얘기 좀 해보죠. 자, 매출액 얼마나 되나요? 네. 2016년 기준으로 해서 약 1,300억 원대 천억이 넘는군요. 네.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2012년부터 해서 꾸준하게 뭐 300억, 500억씩 계속 지금 증가세를 보고 있다는 게 가장 조금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 같습니다. 그러겠네요. 네. 그리고 뭐 8개 해외 지사를 두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국내외로 좀 보유한 인력은 한 1,500명으로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앞서서 이제 뭐 조 단위도 보셨기 때문에 뭐 네. 천억이 뭐야 하시지만 여기는 좀 다 아시다시피 생산 설비를 제조업 계통이 아니기 때문에 네. 이런 기업이 그 수출도 하는 기업이 서비스구나. 아니니까 네. 만들어서 수출하는 게 아닌 이상 그렇게 돈을 크게 만들기가 쉽지 않을 텐데 1,000억 원이면 대단한 것 같습니다. 되게 큰 금액입니다, 정말. 그렇죠. 오, 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대단한 매출 성과를 보인 거라고 저희가 볼 수가 있겠는데요. 가장 기대가 되는 부분. 그런데 또 다음 숫자 시청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거겠죠. 연봉 부분인데 네. 연봉과 복지도 좀 설명해 주시죠. 연봉은 이제 카페24 연봉은 좀 정확하게 제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네. 직무마다 좀 차등이 있군요. 예, 차등이 있고 예. 또 지원자 신입이라도 지원자에 따라서 연봉이 좀 다릅니다. 예, 그래서 근데 대략적으로 그 제시한 이 대졸 초임의 연봉은 약 2,400에서 3,000만 원대이고 그래요. 단 이 부분은 개인에 따라서 좀 철저히 차등이 있다는 부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요. 그리고 예. 복지에서는 이제 주 4일 근무가 있습니다. 예, 근데 이 주 4일 근무를 얘기를 하면 매 주마다 이제 주 4일로 주시는 걸 생각하고 계실 텐데 한 달에 월 한 번 주 그래도 4일이고 괜찮네요. 예, 금요일은 그냥 휴가가 아니라 꼭 레저를 가야 됩니다. 네. 예, 돈을 주기 때문에. 지원도 주니까 네, 근데 그래서- 쓴 영수증을 더 내야 되는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도 그래서 피곤하게 하는. 근데 이 레저 휴가를 가는 게 줄 수도 있는. 이제 그만큼 분위기가 되게 좀 자율적이고 약간 이걸 좀 반증한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뭐 저기 연봉 면에서 좀 별 크게 뭐 기대가 없었는데 주 4일로 저희가 만족하는 걸로 하겠고요. 어쨌든 네. 개인 능력 중심이라는 점이 긍정적으로 어필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신의 능력으로 받을 수 있고 또 이 가치 있는 기업에다가 또 지속적으로 성장한다는 점에서
연봉에서도 앞으로도 상승률이 크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은 조소영 아나운서가 카페24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채용 모집에 대해서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카페24에서는 현재 5개의 채용 모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신입 웹 프로그래머 부문에는 정규직 신입을 내년 1월 2일 9시까지 채용하고 있고요. 또 CMC 개발팀 웹 프로그래머 부문에는 정규직 신입을, 해외 솔루션 전략팀 일본어 번역 담당 분야는 6개월 계약직을, 또 EC 솔루션 웹 프로그래머 분야에서는 정규직 신입을, 개발 지원팀 인프라 자동화 기획 담당자 분야에서는 정규직을 상시 채용 중에 있습니다. 지원 방법은요, 사람인 온라인 지원 그리고 카페24 홈페이지 지원 2가지 중에 선택을 하셔서 지원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서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원 공고에 따라서 채용 형태가 모두 다릅니다. 꼭 자세하게 확인하시고요. 또 상시 채용은 지원 순으로 전형을 채용하고 있기 때문에 좀 빠른 지원하시는 게 좀 유리하시겠네요. 알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쌤, 시간이 많지 않아서 네, 카페24를 좀 추천하시는 이유 좀 들어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최근에 이제 이렇게 구직자분들하고 만나다 보면 이제 이렇게 뭐 공채든 큰 중견기업급에 이제 지원하시다 보면 이제 조금 희망한 결과 안 나왔을 때를 보면 약간 뭐 안정적인 뭐 공기업 아니면 공무원 쪽으로 바로 준비를 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아쉽게도 대기업도 이 제조 설비를 갖춘 그 설비 그 구조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거든요. 네. 중견도 마찬가지로. 그런데 요즘에 구직을 준비하실 구직자분들을 한다면 이렇게 좀 가상의 플랫폼을 좀 중심으로 해서 이끄는 이런 기업들도 좀 보셔야 된다는 부분에 자꾸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던 부분이고요. 여기 카페24가 지금 꼭 개발자만 뽑는 게 아니라 뭐 분석 직무와 그냥 기획 사무, 번역도 뽑고 있습니다. 특히 번역 직무는 패션이라든가 의료 전공자가 지원하면 더 이득이 되는 네. 부분이기 때문에 또 다양한 전공자분들이 지원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지원했으면 좋겠고, 가장 중요한 팁은 지금 여기 아까 채용하는 그 직렬 중에 신입 웹 프로그래머 부분은 딱 합격이 되시면 3개월에 총 6개월의 교육을 시켜줍니다. 네. 네, 그래서 근데 이때는 IT 전공자가 아니어도 비전공자도 무조건 지원할 수 있는데, 컨택이 되시면 3개월 교육과 3개월의 실습 프로젝트를 거친 다음에 100% 정규 전환이 됩니다. 와. 그래서 꼭 만약 IT 전공자가 아닌데 내가 얘를 좀 한번 IT 쪽으로 좀 희망한다라고 하시면 꼭 지원하셔서 좀 기회를 잡으셔야 될 기업이라고 해서 제가 한번 네. 추천을 알겠습니다. 진짜 학력과 좋아하시는 전공 네. 무관이네요. 그러니까요. 네, 맞아요. 강추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카페24에 대해서 손용우 컨설턴트 또 조소연 아나운서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잡정호 센터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날이 춥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요. 저는 내일 오전에 어벤져스 특집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